2023년 들어 첫 아트페어가 큰 반향 없이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화랑미술제, 아트부산, 조영아트 서울 등 굵직한 아트페어가 속속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2022년 8월 이후로 미술시장이 훅 식었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죠? 10월 개업 때 잠깐 좋은 척 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23회차 박정수입니다. 지난주에는 미술만평을 업데이트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입니다만 매주 하기로 맘먹었다가 못해서 좀 거시기 합니다. 하여간 오늘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국의 만평이님,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쭉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좋아요와 구독 희망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갤러리 운영하는 분들 정말 죽을 맛일 것입니다. 아트페어도 잘 안되죠. 갤러리 손님 없죠. 이런 시즌 뾰족할 수 없을까요? 시들한 미술시장의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 말입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찾아온 이런 호황과 불황에 대한 특별한 해법은 없습니다만 이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찾아가야 할 방법은 갖춰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가올 내일, 언제든 내일에 살죠. 내일 위해 살잖아요. 그걸 오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미술 불황이라고 했던 과거를 빗대보면요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는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2009년, 2010년도 그랬었죠. 그때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미술시장이 침체기에 들었다고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했었죠. 금융위기와 미술시장은 관계가 있긴 하지만 정말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도 그러고 있죠. 여기도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다고 주식, 코인 주식 영향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교체의 시기에 나타나는 침체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난 221차에서 말씀드린 10년 주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세대 교체에 대한 준비 있어야 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 시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시기 지나면요, 분리집 화가들과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속하게 많이 팔리던 5천만원, 3천만원짜리 작가님의 작품 또한 침체되고 있죠. 중지되고 있죠. 그래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시 소강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미술시장이 시들한 것은 세대 교체의 시기이니까 요 교체의 시기를 지났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2025년을 준비하는 팁 몇 가지를 드릴 겁니다. 화가이거나 갤러리스트이거나 공이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 경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빗대서 다른 방식의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0회가 넘는 미술 만평을 하면서 그 이야기들에서 견주어 보면은 그리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스타 작가의 작품을 경계하자 이겁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격 높게 서너 번 돌리면 가격 상승 요인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여기 삼청동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갤러리가 집중되어 있는 그곳 어느 곳에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작품을 사고 팔고 해서 가격 상승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이야기죠. 누구 작품이냐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술시장에서 형성된 작품 중에서 제작한 화가의 철학적 기반을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가격보다 시장에서 제도적 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인물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거래된 젊은 작가의 작품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사람처럼 닮은 인물 그림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죠. 세상 사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중심인 건 분명하니까요. 다만 우리나라 미술시장 특성상 누구와 닮은 인물이나 사람과 흡사하게 그려진 인물은 거래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겨진 인물인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이 거래가 참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을 그렸던 대세의 젊은 세대 중에서 모두가 다 살아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 살아남은 이가 있겠죠.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작품을 연구하는 예술가를 찾아야 합니다. 요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 나이 불문입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사회적 불만이나 고충을 그리는 작품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예전에 스테지 신드롬이 있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교실 이데아 같은 거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사회 불만이었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인정받는 케이팝이나 상 받는 영화들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좀 거시기한 부분을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작품들이 많죠. 사회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유독 우리 미술시장에 미술품만은 서정적이고 온화하고 장치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니까 그러지 않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작품들 이런 문제가 나온 거는요. 이런 좀 사회적 반향이냐 인물에 대한 좀 괴기스러운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가난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외국 페어 같은 데 나가지를 못했던 거죠.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확장성이 상당히 커지라고 봅니다.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90년대의 닷컴, 2000년대의 갭 투자, 2010년의 주식, 2020년의 코인, 이런 현상들, 여기서 돈 번 젊은 세대들이 미술 투자, 젊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고요. 꺼지기 무섭게 이러한 자산 증식의 분위기가 꺼지기 무섭게 젊은 세대의 작품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세들이 구매하는 작품들의 성향 또한 겁나게 바뀌었죠. 그게 세대 교체 아닙니까?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세대 교체, 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 방송 여지입니다.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다트나인도 이러한 상황을 유추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매니지먼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1층에 전시하고 있는 신세대 전시효과가 넌지도 인물을 하고요. 5월에 전시를 도와줘도 인물입니다. 물론 좀 변형된 좀 사람 닮은 다른 캐릭터이긴 합니다만 결국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인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죠.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서 7월에는 개념 있는 풍경화 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요. 지금 시기가 미술시장의 불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대 교체의 중간기에 잠시 정체된 것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버티는 시기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뛸 준비를 위한 약간의 움츠림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내일이 있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